너는 옆에 있는 단지에 사는 애 아니니? 왜 놀이터를 이쪽으로 왔어? 저기요, 어머님. 듣다 보니 말이 이상하네요. 여기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놀이터입니다. 당신은 뭔데? 아까부터 참견이에요? 애 아빠예요? 말이 안 통하는군요. 그럼 잠시 기다려 보시지요. 서울에서 살짝 벗어난 곳은 조용하지만 도시의 편리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새로운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뚝 솟은 고급 아파트 단지와 그 옆에 자리한 임대 아파트,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호화 저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호화 저택의 주인은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대표하는 인물 이정수 회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며 성공을 거둔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집이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정수 회장이 가진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세운 아파트 단지는 고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 주민과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놀이터도 함께, 커뮤니티 센터도 함께, 학교도 가까이. 그는 모든 주민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랑 같은 공간을 써야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애들이랑 어울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입주가 시작되자 고급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정수 회장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급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차별과 갈등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손자 이도윤이 직접 그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정수 회장에게는 손자 이도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정수 회장은 손자에게 겸손과 성실함을 가르쳤을 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른 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고 그 후로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크게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자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사할 곳이 생겼단다. 서울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가 직접 설계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함께 있는 이곳, 그리고 바로 그 역 이정수 회장이 새롭게 지은 저택, 그리고 그는 단순히 이곳을 투자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설계한 공간에서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그의 결정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정수 회장과 손자 도윤이도 새로운 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를 가는 거구나. 하지만 이사 온 첫날 그는 커다란 창을 통해 고급 아파트 단지와 임대 아파트가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뭔가 크고 멋진데요. 그러자 이정수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이곳이 너의 새로운 보금자리야.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도윤이는 그 배움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이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가깝고 친구들도 사귀기 쉬운 환경이었지요.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곧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던 어느 날 몇몇 아이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제 임대 아파트에서 왔다며? 진짜? 그럼 우리랑 같은 반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윤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단지에서 이사를 왔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주민들의 경계를 말이지요.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후 고급 아파트 주민들은 점차 임대 아파트 주민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 곳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단지에서 임대 아파트 사람들을 못 보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직접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용이었던 놀이터에 울타리를 세우고 고급 아파트 전용이라는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했고,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임대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차별이 자신에게까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도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점점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점심시간에도 자신을 빼놓고 따로 모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까지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윤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 몇 명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걔 임대 아파트에서 오잖아. 엄마가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된대. 그럼 우리랑 같이 놀면 안 되겠네. 도윤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제서야 학교에서 이상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은근히 자신을 피하던 순간들,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면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리던 친구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나를 멀리하는 거구나. 하지만 도윤이는 아직 임대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집이 다를 뿐인데 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걸까? 그리고 그 의문은 며칠 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이는 숙제를 마친 뒤 문득 밖에서 놀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임대 아파트 안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렸겠지만 최근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놀이터, 저긴 어떨까? 고급 아파트 놀이터는 크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었죠. 그리고 도윤이는 큰 결심을 하고 혼자 놀이터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어차피 다 같이 쓰는 곳이잖아. 그렇게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고급 아파트 단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몇몇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정글짐을 오르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걸어가 그네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흔들거리는 그네를 타며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몇몇 아이들이 도윤이를 발견하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누구야? 저기서 본 적 없는 애 같은데 설마 임대 아파트에서 온 애 아니야? 그리고 곧 그 중 한 아이가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어디 살아? 도윤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기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기 옆 단지에서 왔어. 그러자 그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맞잖아.
임대 아파트에서 오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즐겁게 놀고 있던 아이들은 갑자기 도윤이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여긴 너네 놀이터 아니야. 그리고 임대 아파트 애들은 자기네 놀이터 가야지. 도윤이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여긴 못 들어오게 돼 있대. 너네 집, 거기서 살면 여기 오면 안 된대. 도윤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점점 커지는 아이들의 소란에 몇몇 학부모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말다툼을 듣고는 곧장 자신들의 아이들을 감싸며 도윤이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학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듣더니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 아이 누구야?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도윤이는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옆 단지에서 왔어요. 그러자 다른 학부모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여긴 고급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곳이에요. 앞으로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도윤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 놀이터는 우리 관리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왜 임대 아파트 애들이 와서 이용해야 하죠? 애들끼리 다 같이 놀게 하면 안 되겠어요? 서로 사는 환경도 다른데 괜히 섞이면 좋을 게 없어요. 몇몇 아이들이 도윤이를 비웃듯 바라보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 순간 한 아이가 도윤이에게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네 아파트에 놀이터 있잖아. 너 거기 가서 놀아.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긴 못 들어오게 했거든. 그 순간 도윤이는 참을 수 없이 서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속에서 답답한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두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정수 회장의 운전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을 모시러 왔다가 우연히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아이한테 이러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이 아이 보호자라도 되세요? 운전기사는 한숨을 쉬며 도윤이에게 다가가 살짝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습니다. 그 도윤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여기 놀이터는 원래 공용으로 설계된 곳 아닌가요? 그러자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원래는 공용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면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학부모는 운전기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신데 자꾸 나서세요? 설마 아빠라도 되세요? 몇몇 학부모들이 그 말에 피식 웃었고 아이들 역시 따라 웃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순간 더욱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어이없다는 듯 미간을 좁히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이 아이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모습은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군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파트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곳이에요. 임대 아파트에서 왔다면 자기네 놀이터에서 놀아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들의 태도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운전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더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운전기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윤이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가자. 여긴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구나. 그리고 도윤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학부모들은 오히려
비웃듯 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대체 왜 앞으로는 그러시는 오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 무례한 행동이 곧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운전기사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겁고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올 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도윤이는 임대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놀고 싶었을 뿐인데 임대 아파트라는 이유로 내쫓긴 것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임대 아파트였나? 그동안 도윤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은 컸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수영장도 있었고 정원에는 멋진 분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특별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 그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윤이는 자신의 집이 임대 아파트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할아버지가 돈에 대해 가르친 적도 없었고 사는 곳이 특별하다고 강조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였구나. 도윤이는 이제서야 자신이 친구들에게 차별받은 이유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전기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꼭 깨문 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에는 이정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방금까지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도윤이를 보자마자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그러나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도윤이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도윤이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임대라는 게 뭐예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들도 운전기사도 모두가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수 회장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니? 도윤이는 오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일, 학부모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임대 아파트였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사는 집이 임대 아파트였다는 걸요. 그리고 도윤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도 임대 아파트예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도윤아, 여긴 임대 아파트가 아니란다. 도윤이는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이정수 회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운전기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들을 모두 불러라. 그리고 나랑 도윤이도 같이 갈 거야. 도윤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나서는구나. 그리고 곧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한 결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내 동대표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저택으로 와주십시오. 네, 회장님께서 긴급히 뵙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유요? 직접 오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한 통, 두 통, 연락을 받은 동대표들은 당황하면서도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정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은 그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진짜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회장은 잠시 멈칫하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동대표들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이정수 회장은 이어서 동대표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주민들이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도윤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느꼈던 불안과 상처가 회장님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의 부당함을 드러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알게 된 건 그동안 자신이 속한 세계의 모습이 그저 외적인 차별을 넘어서 내적인 가치와 원칙을 통해 바로잡히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이 놀이터는 다시는 차별의 장소로 남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단호한 말과 그의 존재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이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은 이제 회장님의 힘을 통해 한 점 한 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학부모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의 말은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동시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님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고 고개를 숙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정수 회장은 조용히 도윤이를 바라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손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을 거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또 너의 가치가 어떤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서 겪었던 차별과 괴로움은 이제 회장님의 한마디로부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아니라 그 어떤 차별도 넘어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도 자신감을 가지렴.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정수 회장은 손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파트와 모든 시설은 이제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단지 이 사건의 해결을 넘어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모두는 이정수 회장의 결단에 따라 새로운 규칙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이터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규정은 즉시 변경되었고 그곳은 다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이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는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저 임대 아파트에서 온 아이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아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혼란스러움과 미묘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가 느끼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그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과와 아이들의 변화된 태도는 그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은 도윤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곳은 너와 같은 아이들이 언제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네가 겪었던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도윤이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도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쁘지 않아. 그냥 네가 겪은 일이 잘못된 거야. 이정수 회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이며 도윤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이 순간 도윤이는 앞으로 더 이상 차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일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 이제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놀자. 그들의 말은 그동안 그가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함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수 회장은 그런 도윤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공간, 그가 꿈꾸던 세상은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그제야 모두가 긴장했던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 이정수 회장은 도윤이와 함께 조용히 놀이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요. 도윤아,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도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임대 아파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니까.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저는 이 집이 임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도윤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사는 곳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했으니까요. 저는 다른 집보다 크고 멋져 보이긴 했지만 저는 그냥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서 온 애라고 하니까 내가 사는 집이 그런 곳인가 싶었어요. 이정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는 손자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사람들은 가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게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지. 하지만 내가 오늘 직접 경험했듯이 집이 크든 작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야. 그리고 도윤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새겼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자라면서 언젠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란다. 도윤이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감정이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이터의 울타리는 철거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주민들과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개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회장의 선언대로 고급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대형 커뮤니티 건물 대신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차츰차츰 고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시 함께 놀았고 학부모들도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이는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정수 회장은 미소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넌 이미 좋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단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